그래서 오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달 내내 또 계속 이게 나올 텐데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할 때도 사무리에서 몇 번 하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갖고 국회의원 300명을 지금 선출하고 있죠.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 두 개를 이용해 갖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선거는 어떻게 나뉩니까? 소선구제가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 또 도농복합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선거는 연동형이 있고 준연동형, 또 병립형 선거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는 소선구제, 또 비례에서는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함께 사용하면서 지금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회의원들 선출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소선구제로만 선출하는 나라도 있어요. 비례대표제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소선구제로만 국회의원들을 그 지역구 선거로만 국회의원을 100% 선출하는 나라들이 있죠.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지역구 선거로만 100% 선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한테 국회의원 주는 거.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로 100%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지역구 선출 안 하고요. 그냥 100% 정당한테 투표한 다음에 비례대표라는 거는 개인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당 보고 투표하는 거죠. 정당에 투표한 다음에 정당에 얻은 득표율대로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단 만드는 사람들한테 의석수를 주는 100% 비례대표로 뽑는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밑에 3번으로 하고 있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253석은 지역구, 비례는 47석.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선 지역구 100%로 국회의원 뽑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소선구제라는 게 있죠. 1인 선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뽑는 방법은 소선구제입니다. 1인 선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중대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거. 이게 소선구제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거. 그게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물론 꼭 2명이 아니고 3명, 4명, 5명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수십 명이죠. 농복복합체. 진짜 여러분 대신에 여기 오타입니다. 도농. 이게 무슨 말인가 했네. 도농복합체. 도시와 농촌 복합체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타된 거 좀 바꿀게요. 말이 안 되는 제가 도농복합체. 도농복합형체. 네, 다시. 자, 소선구제에는요, 지역구 100%로 뽑는 거는요, 이렇게 소선구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있고요. 도농복합형체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소선구제. 소선구제를 하는 국가들은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선구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단순 다수제가 있고, 결선 투표제가 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소선구제에서 단순 다수제 하는 거죠. 만약에 소선구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광진을이잖아요. 제가 광진갑이거든요. 여기에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밖에 정당들이 막 나왔어. 나왔는데 국회의원 몇 명 뽑냐? 한 명. 누구?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득표율 제일 많이 나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과반수 안 넘어도 돼. 과반수 안 넘어도 돼.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뭐 38%, 40% 나와도 제일 많이 나왔으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 다수제. 어떤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하원,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은요, 다 그 양원제 하는 나라에서는 상원 아니고 하원 말하는 겁니다. 하원. 그래.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뭐냐? 소선구제인데 단순 다수제. 무조건 득표율 제일 높은 사람이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뭐냐? 과반수가 없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대표성이 있냐 없냐 그런 시비가 붙을 수 있죠. 시비가 붙을 수 있어.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선구제인데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 명이 나와갖고 투표를 했어. 그런데 1등이 나왔는데 1등이 과반수가 안 됐어요. 과반수가 안 되면 1등과 2등이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과반이 나오게 하는 거죠. 결선 투표제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이긴 사람이야.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거죠. 사실 소선구제 국가에서는요, 결선 투표제 필요합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 필요하죠. 지금 민주당이, 우리 진보 지정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보수 진영은 이 선거할 때 똘똘 뭉쳐. 특히 대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후보가 똘똘 뭉쳐. 근데 민주당은 요번에 왜 진 겁니까? 정의당이 80만 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럼 질 수밖에 없잖아. 80만 표를 가져갔으니까. 그랬을 때, 야, 이거는 이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죠. 물론 윤석열이 한 번에 과반 넘으면은 이길 수가 없지만 요번에 윤석열이 한 번에 과반을 넘었나요? 나 그거 모르겠네. 50% 넘었나? 윤석열이? 50% 넘었으면 모르겠지만 50% 안 넘었으면 결국은 이 심상정 3등을 빼고 1, 2등이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경선에서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거. 요번에 민주당 지금 이제 그 공천 앞두고 지금 예비 후보들 경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는요, 사실은 돈과 시간만 좀 투자하면은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같은 경우 결선 투표제 하자 이런 말 나오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도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정의당이 다 나와가지고 막 5%, 3%씩 가져가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제를 해버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선거제 하는 사람들은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소선구제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죠. 승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승자가. 정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승자가 다 가져가. 정당 지지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 표라도 많으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열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총선에서 그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을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죠. 그래서 49석 중에
민주당이 41석을 가져갔어요. 아, 우리로서는 너무 좋지. 부산 같은 경우 18석 중에 그 미통당이 15석을 가져갔어요. 자, 서울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83%를 가져갔고, 부산 같은 경우는 미통당이 전체 의석수의 83%를 가져갔습니다. 83%.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득표율을 보죠? 그 전체 지역 득표율을 보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미통당보다 고작 12% 앞서요. 12%. 부산은요, 미통당이 민주당보다 고작 8% 앞서요. 8% 앞서. 민주당은 전체 득표율이 53%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의석수는요 83%를 가져갔고요. 또 부산에서는 미통당이 52%밖에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83%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소선구제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 실제로 득표율은 차이가 안 나는데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이긴 사람은 좋지. 지금 여러분 냉정히 말해갖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요 표의 등가성 같은 거 말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표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 보수들이 자기들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표의 등가성 같은 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이 표의 등가성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민주당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저 보수당보다 득표율이 높지 않아.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소선구제는 그냥 한 표라도 이기면 다 이기니까 의석수는 41석. 대박이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산은 전체 의석수가 작아서 그렇지 부산도 원래 민주당이 득표율이 사실 4%나 나오는데 실제로 의석수는 거의 다 그냥 미통당이 가져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 소선구제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소선구제로 지역구 선거로 국회의원 100% 뽑을 때 소선구제가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대선거구제가 있죠. 중대선거구제. 소선구제는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1명 뽑는 거예요. 1명. 지역구당 1명.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명 이상 뽑는 거죠. 2명 이상. 2명 이상.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광진, 갑에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의당 그밖에 당연히 막 나왔는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명을 뽑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조건 1등과 2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등, 2등 누구야? 당연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그런 식으로 1등과 2등. 그러니까 2등이 아깝게 지니까 1등과 2등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고, 여러분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할 때는요, 지금 그 선거구가 몇 개 있어요. 전국에 253개가 있죠. 253개를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야, 소선구제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 선거제를 바꿔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그 말을 한다는 거는요, 지금 있는 253개 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거구를 합쳐야 돼. 선거구가 작은데 여기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게 아니고, 선거구를 합쳐야 돼요.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선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갑, 광진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갑, 광진을에서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 말은 광진갑과 광진을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다음에 2명 뽑자. 그러는 거죠. 2명을 뽑으면 무조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이 되겠지.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선거할 때 그 경북 같은 경우 의석수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미통당이 13명 다 됐어요. 반면에 전남은 총 의석수가 10개인데 민주당이 10석을 다 먹었죠. 10석을 다 먹었죠.
그러니까 경북이나 전남을 보면 미통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전석을 석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석권. 이런 데서는 뭡니까? 그 지역주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거구를요, 지금 이거는 소선구제예요. 13개의 경북 소선구에서 선거구에서 소선구제로 해서 뽑은 게 13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구선거구제로 하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북 지역 13개를요,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로. 경북 갑과 경북 을로 나눌 수 있죠. 전남은요, 전남 갑과 전남 을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북 갑은 13개 중에서 7개 선거구가 합친 거죠. 합친 거야. 이거 7개. 경북 을은요, 6개를 합친 거야. 이거 한 예예요, 예. 그냥. 극단적인 예. 전남 갑은요, 5개를 합친 거고, 전남 을은 5개를 합친 거야. 그럼 지역구가 2개가 된 거죠. 경북은 13개에서 2개가 된 거라고요. 전남은 10개에서 2개가 된 거야. 선거구가 줄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경북 같은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7명을 뽑을 거야. 7명을.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공천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당마다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명이 선출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7명 선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에 7명 선출하고 또 다른 정당들도 자기들 원하는 만큼 선출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후보를요 7명을 공천을 했어. 그럼 7명이 투표했는데 1위부터 7위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다 나온다. 그러면 7명이 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을 7명을 안 하고 한 2명을 했어요. 2명. 혹은 1명을 했어. 그럴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경북갑에 출마한 7명한테 골고루 투표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공천을 1명 했단 말이야. 그 1명한테 몰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경북갑에서 민주당 의원이 1등부터 7등까지 중간에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혹은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제3정당,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진보당 같은 경우도 공천을 1명만 하면은 그쪽으로 몰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몰빵을 하다 보면 7등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역에서 최소한 한석 두석은 가질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합쳐놓고 그 선거구에서 한 번에 뽑자 그겁니다. 13개 선거구에서 13명 뽑는 게 아니고 7개 선거구에서 7명 뽑는 게 아니고 그냥 7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7명을 한 번에 뽑자. 그렇게. 그러면 공천 이 후보를 조금 내는 정당들, 자신이 없으면 조금 내는 거지. 그럼 표가 올인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지역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는 철저하게 소선구제죠. 소선구제. 우리나라도 그 국회의원 선거를요 그 소선구제가 아니고 박정희 때는 73년부터 그때 유신 이후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중대선거구제 한 적이 있어요. 왜? 그게 독재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박정희 때 좀 하다가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88년 이후부터 소선구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소선구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6년부터 기초의원 2022년부터는 지방선거 시군구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죠.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국회의원 말고 기초의원 보면요, 예를 들어서 포항시 아까 경북 같은 경우 국회의원은 다 100% 국민의힘이었죠. 그런데 포항시 의회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구에 따라서 이 시의원을 2명 뽑는 데가 있고 3명 뽑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명 뽑는 데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무소속이 되지만 3명을 뽑는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뭐 김만호 씨라든가 포항시 라에서 전주영, 마에서 김상민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잖아. 그나마 왜 그래요? 중선 후보들 하면요 민주당 후보가 소수가 나가갖고 몰표를 받으니까 3등 중에 3등을 하는 거예요. 혹은 4명 중에 4등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지역성이 강해도 거기서 그런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소수 정당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안동 같은 경우 안동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경북인데 여기도 보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선이 됐지요. 이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한 지역구에서 2명, 3명을 뽑는 대선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기초의회가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씩 뽑을 때, 3명 뽑을 때 이렇게 빨간색 유영갑, 최미희, 이세영 같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거죠. 나주 마찬가지죠. 황강민 1명은 되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서 지금 중대 선거구제 하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냐?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93년 이전까지는 그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선구제 비례대표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중대 선거구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소선구제 하고 있어요. 다만 대만 원주민 유권자들끼리 하는 그 원주민 대표 같은 경우는 중선구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지금 보면은 중선구제가 좀 문제가 많이 있나 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선구제 하던 데들이 소선구제로 오히려 많이 되고 있어. 우리 딱 생각할 때는 중선구제가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데 중선구제가 문제가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웃긴 건데 사실 그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요 중선구제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중선구제가. 왜냐면은 표의 등가성 이야기하면서 아니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중선구제 같이 이렇게 선거를 하면은 1등, 2등이 다 당선이 되니까 국민들의 이런 표심이 반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게 이 브라질 같은 경우 진짜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10명 이상을 뽑아. 한 지역구에서 10명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와. 후보가. 정당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후보를 막 몇십 명씩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투표용지를 보면은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이름이 막 60명, 50명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해갖고 사람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약 보고 이 사람 뽑아야지 하면 좋은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요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보면은 후보가 몇십 명이 된 거야. 몇십 명이. 이걸 어떻게 알아 국민들이 다. 사실 이거는 정치 아주 고관여층 몇 명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가지고 중대선거구제 하는 게 사실은 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맞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오히려 좋은 정치인이 아니고 황당한 정치인들, 정말 엽기적인 새끼들, 그런 놈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방송 나와갖고 막 미친 짓 하고 그래서 인지도 알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득표수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황당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브라질에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막, 뭐 정치를 왜 하는지 관심 없어.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엽기적인 행동 해가지고, 이름을 알려. 그런 다음에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라고 많이 이제 지목이 되죠. 그리고
그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 도농복합형 제도가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제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소선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섞은 거예요. 섞은 거.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 있죠. 도시. 도시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좁은 지역에 사람이 많잖아. 그런 데는 중선거구제를 하자. 농촌은 인구도 많지가 않은데 지역이 넓게 유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소선구제를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재밌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보수당, 여당은 도농복합을 좋아해. 근데 민주는 싫어해. 당연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민주당은 도시에서 득표율이 높잖아요. 가령 수도권. 여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전체 의석수의 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민주당이 이긴단 말이에요. 압승. 민주당이 전국정당인 이유, 민주당이 힘이 있는 이유는 호남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압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소선구제 하지 말고 우리 수도권 사람 많으니까 중선거구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자기들은 소선구제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하고 우리 나눠 먹자 그러는 거죠. 나눠 먹자고.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을 중선거구제를 한다. 그러면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수도권 표를 반반씩 나눠 먹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절대 안 하지. 반면에 농촌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세요. 보통 농촌은 세단 말이야. 본인들이 유리하니까 거기는 소선구제 하자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농복합형 제도는 민주당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제도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제도죠. 국민의힘이 원하는 제도. 그런데 웃긴 거 뭐냐? 김진표가 요번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도농복합 하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미쳤습니까? 민주당은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 돌아가갖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지역구 에서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소선구제, 중선거구제, 그리고 도농복합형제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선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구와 비례가 있는데, 비례에서는 대한민국은 현재 소선구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유지하는 게 좋아. 근데 소수 정당들은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의 등가성 이야기하면서 이거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선구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표의 등가성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연동제를 이야기했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소선구제를 계속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수 정당들은 지역구에서는 소선구제,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연동형을 주장하죠. 하여간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구제, 한 지역구에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한 명 당선되는 거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고쳐야 될 거는 여기에 결선 투표자가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몰라, 국민의힘 반대할 수도 있겠다, 아마. 만약에 지금은 소선구제에서 지금은 가장 득표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지금 소선구제를 결선 투표자를 바꿔버리면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해. 왜? 진보정당은 지금 보수는 단일화가 되는데 진보는 단일화가 안 되니까. 항상 제3의 정당, 진보당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막. 정의당이 소선구제에 있어갖고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사실은 가시거든요, 가시.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결선투표제. 그래서 선거제를 바꾸려면 소선구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두면은 그거는 명분도 있고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수 있다라는 얘기.